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이 시황을 안 하다가 이걸 준비하려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이것저것 뭐 실수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 바랍니다. 또 이왕 보시는 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장은 메모리얼 데이, 대통령의 날이죠. 그래서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을 볼 게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장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술적 분석상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슈를 좀 해보죠. 미국장은 이제 월봉상으로 추세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월봉 완성형은 이달 말일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돌파된다면 제가 지난 말씀 4,00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서는 계속 경기부양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핫 이슈로 띄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가에 크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에서 이 돌파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또 윗꼬리가 생긴다면 매도 압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고요. 돌파한다면 시장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화두는 세 가지예요. 시장의 화두는 테슬라에 대해서, 급등하는 유가, 내년 100불, 시중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2 끝이냐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화두는 테슬라다.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화두가 테슬라고요. 장외시장에서 화두는 비트코인입니다. 아시죠? 거기에 중심적으로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요즘 도치코인 얘기까지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인데, 테슬라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됐었는데 요즘 또 화두가 되는 것은, 이전에는 주가가 상승 계속 했기 때문에 화두였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브리지워터라는 헤지펀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약 35,650주 정도, 약 700불 넘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헤지펀드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동생인 킴벌 머스크라고 있대요. 그 친구가 또 주식을 팔아갖고 2,560만 달러를 챙겼죠. 그럼 이제 이걸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상관없습니다. 대주주가 팔았다라는 거는 시장에 좋은 게 의미를 주질 않아요.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주주가 판다는 것은 시장에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일론 머스크 요즘 코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코인 쪽에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 띄워야 될 판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테슬라가 중심이 돼서 또 여러 기업들, 미국의 일부 주는 급여도 그걸로 주겠다, 세금도 그걸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분명히 전자화폐가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이 전자화폐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투자처로 곽강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테슬라가 양시장에 다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식시장의 화두인 테슬라가, 그러니까 자동차죠. 그 회사가 외부로부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 이슈가 나오는 것은 시장의 주도자로서의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던 주요 종목 하나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장외시장에서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것도 역시 같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봤을 때 테슬라의 이 요즘 안 좋은 뉴스는 시장에 결국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 어쩌면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위험 시그널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테슬라 걸리면 미국 시장도 그렇게 세게 간다는 보장 못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흔들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유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오랜만에 유가 차트를 보는데, 이 유가가 지금 오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여기 59, 60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100불 얘기를 합니다. 못 간다, 간단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은 키포인트는 수요에 의한 거냐, 공급에 대한 부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급이냐, 수요냐. 여기서 같은 의미가 쓰일 수 있는 잘 해석해보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급을 감산을 해서 유가의 투자 가치를 띄운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원유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딸려가지고 오른 것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리값도 지금 8,40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톤당. 이것도 8년 4개월 최대치예요. 결국 시장에 정말 유동성이 너무 많은 유동성이 그냥 투자처럼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트럼프 발 악재로 인해서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었던 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60불까지 올라온 거는 대단한 기염을 토한 거죠. 그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가의 상승도 역시 결국 우리가 속된 말로 돈빨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경기는 어떻습니까? 화랑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화랑 아닙니다. 미국도 고용, 실업지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가가 오른다? 이걸 가지고 경기 화랑으로 해서 주가가 띄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 가서는 공급을 조절한 것이다. 그 공급 조절 속에서 유동성이 투자처로 유가를 띄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거치기 시작하면 결국 이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 한번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 하나를 가지고 주가가 계속 갈 거다라는 이런 해석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결국은 과잉 유동성이 공급을 조절한 상황 속에서 서로 맞물려서 올라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거예요. 지금 시중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B2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신용대출로 주식을 산 게 21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 뭐 기아차만 1조 5천억 정도, 현대차까지 해서 거의 2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B2의 전성시대가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0.4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금 1,000조 정도 되는 돈이 지금 이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신용대출만 한 260조 정도 되죠. 1월 달만 3조가 늘어난 상황인데 3월 달에 가계대출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죠. 뭐냐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던 자본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B2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시장이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해석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기 매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재료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B2로 인한 시장의 어떤 상승 분위기가 찬물을 끼우칠 수 있는, 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미국장 안 열려서 우리나라 자체 시장의 움직임이 납니다. 어저께 국내장은요, 쿠팡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쿠팡 상장에 대한 이슈,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런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화두는요, 원달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원달러가 상승하다가 눌렸어요. 상승하다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원달러가 이 상태로 더 밀려버려서 요 양봉 밑에까지 와버린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게 원달러 하락하면서 들어온 돈이냐 아니냐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을 오늘 좀 확인 같이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미국의 재정 정책 하나로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정도 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동안 조금 눌렸던 나라들은 더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이제 점점 시장에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